단백질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퇴원하실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선생님 돼지고기, 닭고기는 이제 평생 못 먹죠.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뇌졸중 환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짜게 드시지 않으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겁니다. 과하지 않으면서 육류도 먹어라. 네, 충분한 육류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오늘의 밥상! 위대한 밥상. 오늘은 먹어야겠네요. 자, 먹자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복용 시 뇌졸중의 위험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이거는 이런 식이면은 저희 보고 이런 식이면 제작진이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원하는 겁니까, 이거를? 저기 정은아 씨 네? 먼저 갑시다. 먼저 그러세요. 선택하세요. 진통제라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결정 났어요. 네, 가까운 쪽으로. 이건 계속 틀립니다. 예.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럼 나도 이쪽으로 가야죠. 그렇군요. 오늘 밥상의 주인공은 김용만 씨를 제외한 두 MC. 진통제 특히 이부프로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자체가 뇌졸중의 위험을 3배 이상 높이게 되고 특히 감기약에 PPA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의 경우는 뇌출혈의 위험을 상당히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한두 번은 몰라도 습관적인 이런 진통제 장기 복용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현무 씨하고 오래간만에 또 한 상에 앉아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젓가락을 줘야 될지 먼저 하시죠. 먼저 늘 이렇게 드시는 거죠? 네. 늘 이런 탕으로. 네네네. 또 만두 빚는다. 정말 이거 뭐 부럽다고 얘기를 하세요. 부러워. 요거 매일 먹던 게 아니라서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메밀을 참 좋아하는데 메밀이 칼로리는 낮으면서 또 이렇게 포만감은 있으면서 이게 사실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거든요. 여기에 채소인데 닭고기하고 우엉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식감이 좋죠. 돼지고기 이거 싼 건 진짜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요? 나 혼자 얘기하니 또? 여봐요, 나 있어, 여기. 되게 삼삼하게. 아니, 근데 왜 이게 안 짜지? 왜 안 짜? 짜보이죠? 이게 설마. 육수를 다시 물을 내가지고 다른 간을 안 했어요. 다 드셨어요? 네. 예, 그럼 나오셔도 됩니다. 벌칙을 제대로 수행해주세요. 윤만 씨 참 행복한 밥상이었네요, 오늘. 그래 보이네요. 네. 뇌졸중 예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 듣고 밥상도 받아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밥상을 보면 성공해버린다. 위대한 잘 봤습니다. 오늘 출연자분들은 이 뇌졸중에 대한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아무래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서 신경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저는 뭐 또 혈압약을 복용한 지가 또 꽤 됐어요. 그래서 나이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예방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게 있나요? 글쎄 뭐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뭐 걷는 운동. 걷는 운동. 그리고 이제 먹는 걸 조금 이제 좀 조심을 하죠. 이제 짜게로 워낙 먹어서. 얼마 전부터 또 산을 타기 시작하셨다고 예, 그런 예, 산은 운동 뭐 가끔 가볍게 괜찮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일산에 사니까 산은 매일 접하고 있죠. 또 오랜만에 나오는 구수한 유머가. 김용건 씨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예. 화면보다 또 궁금한 게 혈압이 들쭉날쭉하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게 폭이 얼마나 들쭉날쭉하면 위험한 거죠? 혈압도 보통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도 재보면 한 20 정도는 정상적이에요. 차이가 나도. 20. 그런데 같은 동일 시간대에 쟀을 때 한 40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 심장이나 뇌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뇌졸중이 오는 제일 큰 이유는 콜레스테롤인데 이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붙어서 혈액이 지나다니는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벽이 자꾸 두꺼워지면 속으로 지나다니는 혈액량이 줄어요. 그래서 어떤 심한 운동을 하게 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액이 많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은 평상시 여러분들이 재면 240 넘으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폐경된 여자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폐경되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혈압약을 한 8년 됐거든요. 복용한 지가.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복용을 해야죠, 그러면? 아, 그럼요. 혈압약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드셔야 되는데요. 이 혈압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혈압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도 먹게 하고, 혈압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먹게 하고, 또 마을을 나눠서 한쪽은 먹게 하고 한쪽 먹지 않게 했는데, 끝까지 혈압약을 드신 분들, 혈압이 없어도 혈압약을 드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훨씬 더 건강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은 끝까지 드셔야 됩니다. 꾸준히 드셔야 돼요. 안심하고 드셔도 좋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뇌졸중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나트륨이에요. 아까 제 밥상을 보고 다 놀라셨는데 저 그냥 청국장하고 김치하고 생선하고 아니, 그러지 멸치조리 마세요. 조금 어묵조리 조금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겸상을 안 하기로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건강을 위해서. 소금 하는데 소금은 정말 왜 안 좋은 겁니까? 이 소금에는 이제 NaCl이라고 해서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 나트륨이라는 것은 그 삼투압이 높아서 물을 꼭 같이 가져가야 돼요.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내 몸에 물이 많아져요. 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물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짜게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붓잖아요, 얼굴이. 그게 물이 많이 몸에 남아있어서 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싱겁게 드셔야 혈압도 떨어지고 붓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네, 저도 굉장히 짜고 맵고 이런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맛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짜게 먹고 그리고? 그다음에 물을 잔뜩 먹어요. 아, 배에 들어가면 아주 싱거워져 있습니다. 섞이라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방법이죠. 물을 넣고 흔드는군요. 완전히 잘못됐죠. 완전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왜요? 예. 우선 이제 물을 드셨잖아요. 네. 그 물이 어디 갔어요? 몸속에, 김숙 씨 몸속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트륨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게 먹고 나서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싱거워졌어.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국물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진짜로 실제로 그런 착각을 진짜 해요. 저는 반대로 물 먹는 걸 원래 싫어해요. 그래서 짜게는 먹는데 물을 안 먹거든요. 그럼 괜찮은 거죠? 그건 더 안 좋죠. 뭐예요? 더 안 좋지.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기준을 했을 때 네. 얼마만큼의 물을 먹고 얼마만큼의 소금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하죠. 보통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면 충분한데 사실은 우리 몸이 원활하게 신진대사가 잘 되려면 한 3리터 정도 드신다 생각하시고 많이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다 드시면 소용이 없어요. 나눠서 하루 종일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저는 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약 참 좋아요. 뇌졸중에 안 좋은 약들이 나왔잖아요. 네. 뭐 진통제라든가 감기약. 근데 저는 아스피린이 외려 좋다고 들었거든요. 예. 복용을 하면 뇌졸중에 그렇죠. 예.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은 남자, 여자가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여성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남자한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유는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아스피린을 한 50 이상, 60살 정도 되신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 여성분들은 반드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오메가3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지금 말한 이런 혈액순환 개선제 이런 것도 드시고, 아스피린 같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약제들이 전부 다 혈액이 굳는 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점점점 쌓여서 나중에 심한 정도가 되면 한번 우리가 출혈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뇌졸중을 예방하려고 먹었는데 거꾸로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생님